혹시 물건은 정말 많은데, 마음은 좀 허전하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더 많이 사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막상 관리할 것만 너무 늘고, 시간은 부족하고, 뭐 그런 거요. 네, 그런 경험들 있으실 거예요. 이게 단순히 뭐 집에 잡동사니가 많다 이런 문제만은 아닌 것 같고요. 어쩌면 너무 많은 관계나 끊임없이 울리는 스마트폰 알림, 또 너무 많은 선택지들 이런 게 사실 우리 시간과 에너지를 다 뺏어가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고들 주제가 바로 미니멀리즘입니다. 미니멀리즘. 네. 근데 이게 그냥 물건 버리는 기술, 뭐 정리법 이런 차원을 좀 넘어서요.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발견하게 돕는, 어떻게 보면 삶을 다시 설계하는 그런 철학에 가깝습니다. 오, 철학이요. 좀 더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 이게 철학적 배경부터 심리, 심지어 뇌과학적 근거까지 있더라고요. 아주 흥미로웠어요. 그러니까 이번 딥다이브는 미니멀리즘의 진짜 의미, 뭐랄까, 겉모습 너머의 본질을 좀 파악해보는 게 목표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왜 그렇게 버리는 걸 힘들어하는지 그 심리적인 이유도 좀 들여다보고요. 또 역설적으로 비움이 우리 뇌나 삶에 실제로 어떤 좋은 영향을 주는지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나눠볼 겁니다. 좋습니다. 단순히 물건 줄이는 걸 넘어서 뭐 관계나 시간, 디지털 영역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어떻게 삶의 좀 능동적인 큐레이터가 될 수 있을지 그 길을 같이 한번 찾아보죠. 좋아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미니멀리즘 하면 사실 좀 텅 빈 집, 이런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잖아요. 네,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자료 보니까 핵심은 그게 전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뭘 남길 거냐, 여기에 대한 아주 신중한 의식적인 선택에 가까웠어요. 정확해요. 나한테 진짜 소중한 가치를 주는 것, 나를 진짜 행복하게 하는 것, 거기에 집중하려고 나머지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덜어내는 태도인 거죠. 단순히 없애는 게 아니라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거군요. 네. 근데 이게 말은 쉬인데 막상 하려면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그 이유가 우리 마음속에 몇 가지 심리적인 편향 때문이거든요. 심리적인 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가 그 유명한 소유 효과라는 거예요. 인다우먼트 이펙트라고 하죠. 소유 효과.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게 뭐냐면 아무리 사소한 물건이라도 일단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 물건의 객관적인 가치보다 훨씬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에요. 내 거니까 더 좋아 보인다. 그렇죠. 그 머그컵 실험이 아주 대표적인데요. 학생들한테 그냥 머그컵을 나눠준 그룹이랑 안 준 그룹한테 이 컵 가격이 얼마일 것 같냐고 물어봤어요. 네네. 그랬더니 컵을 공짜로 받은 학생들이 훨씬 더 높은 가격을 부르더라는 거죠. 그냥 내 컵이 되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요. 와, 진짜 신기하네요. 저도 그냥 제 물건이라서 괜히 더 아끼고 그랬던 경험이 막 떠오르는데요. 다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아주 강력한 게 있어요. 바로 손실 회피 편향입니다. loss aversion. 손실회피요? 잃는 걸 싫어한다.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사람이 뭔가를 얻었을 때 느끼는 기쁨보다 그걸 잃었을 때 느끼는 고통을 심리적으로 거의 2배 정도 더 크게 느낀대요. 2배나요? 와. 네,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필요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지금 당장 안 쓰는 물건도 못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행위 자체가 손실처럼 느껴지니까 그 고통을 피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옷장에 안 입는 옷이 그렇게 많았군요. 혹시나 입을까 봐. 이게 의지의 문제가 아니었네요. 그렇죠. 뇌가 그렇게 작동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 함정들을 먼저 이해하는 게 변화의 시작인 셈이죠. 와,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그럼 이런 심리적인 장벽 말고 우리가 사는 그냥 이 물리적인 환경, 예를 들어 막 어수선한 공간 같은 것도 우리 뇌에 직접 영향을 주나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뇌과학 연구들이 그걸 보여주는데요. 프린스턴 뇌학 연구를 보면 주변 환경이 좀 어수선하면 우리 뇌의 시각 피질이라는 부분이 과도하게 자극을 받는다고 해요. 시각 피질이요? 눈으로 보는 거 처리하는 곳? 네, 처리해야 할 시각 정보가 너무 많아지니까 내가 정말 집중해야 할 일에 쓸 에너지가 분산되는 거죠. 그래서 쉽게 피곤해지고요. 책상 위에 서류 막 쌓여 있으면 그걸 그냥 보기만 해도 괜히 머리가 복잡하고 피곤했던 게 이유가 있었군요. 그렇죠. 애써 무시하려고 해도 뇌는 계속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눈에 안 보이게 치우는 것만으로도 머리가 좀 맑아지는 느낌이 드는 게 다 과학적인 근거가 있었던 거죠. 와, 정말 흥미롭네요. UCLA 연구 결과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실제로 집이 좀 어수선한 사람들이 스트레스 호르몬, 그 코르티솔 수치가 더 높게 나왔다는 거예요. 맞아요. 특히 여성분들한테서 그 경향이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하죠. 그러니까 공간을 정리하는 게 단순히 보기 좋은 걸 넘어서 우리 정신 건강에도 직결되는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런 외부 환경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그 선택의 과부하 문제도 있어요. 이게 또 뇌를 엄청 지치게 하거든요. 선택의 과부하? 결정 피로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Decision fatigue. 이게 아무리 사소한 결정이라도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뇌부위, 전전두엽 피질이라는 곳에 글루타메이트 같은 신경전달 물질이 쌓인대요. 아, 뇌에도 피로물질 같은 게 쌓이는군요. 그렇죠. 마치 근육 운동 계속하면 지치는 것처럼 의사결정 능력도 계속 쓰면 효율이 떨어지고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일과 끝날 때쯤 되면 중요한 결정은 고사하고 저녁 뭐 먹을지 고르는 것조차 힘들어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괜히 충동적으로 뭘 사거나 아니면 그냥 아무거나 달라고 하거나. 네, 충동적이 되거나 아예 결정을 회피하게 되는 거죠. 아, 그럼 미니멀리즘이 이런 결정 피로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겠네요.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죠. 미니멀리즘은 불필요한 선택지 자체를 의식적으로 줄여나가는 거니까요. 예를 들어서 옷가지 수를 확 줄이면 아침마다 오늘 뭐 입지? 이 고민하는 시간과 에너지가 확 줄어들죠. 네, 그쵸. 이게 디지털 환경에서도 똑같이 적용돼요. 칼 뉴포트라는 작가가 강조한 디지털 미니멀리즘 개념이 딱 이건데요. 디지털 미니멀리즘요? 네, 수없이 울리는 앱 알림이나 뭐 끝도 없이 내려가는 소셜미디어 피드 같이 사실 나에게 별 가치를 주지 않는 디지털 자극들을 의식적으로 차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소수의 온라인 활동에만 집중하는 거죠. 아, 스마트폰 알림 줄이는 거요? 네. 지금 당장 스마트폰 설정 들어가셔서 잘 안 쓰는 앱들 알림만 꺼도 뇌가 느끼는 그 인지적인 부담이 확 줄어드는 걸 아마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와, 진짜 그렇겠네요. 그렇게 아낀 정신 에너지를 정말 중요한 데 쓸 수 있게 되고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오늘 이렇게 쭉 이야기 나눠보니까 미니멀리즘이라는 게 단순히 물건 비우는 걸 넘어서 정말 훨씬 깊은 의미가 있네요. 네, 그렇죠. 결국은 나한테 가장 소중한 가치가 뭐고 내가 진짜 시간을 쏟고 싶은 관계나 경험은 뭔지 이걸 위해서 공간과 시간 그리고 그 정신적인 에너지까지 확보하려는 아주 의식적이고 능동적인 선택 같아요. 맞아요. 이 모든 게 넘쳐나는 이 과잉의 시대에 어떻게 보면 삶의 본질을 다시 찾아가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죠. 물건뿐 아니라 뭐 정보나 관계의 홍수 속에서 막 허우적대는 대신에요. 네, 당신이 진짜로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에 집중하면서 시간과 에너지의 주인이 되는 삶. 미니멀리즘은 바로 그런 삶을 현실로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방법론이자 철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 딥다이브가 끝나고 나서 딱 한 가지만 한번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어떤 걸까요? 지금 바로 지갑을 한번 열어보세요.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정말 한 번도 안 쓴 무슨 멤버십 카드나 아니면 아주 오래된 영수증 같은 거 하나만 딱 꺼내서 버리는 겁니다. 아주 작은 시작이죠. 오, 좋은데요. 작지만 의미 있는 시작이네요.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물건 혹은 내가 유지하고 있는 이 관계나 습관이 지금의 내 가치랑 정말 일치하는 걸까? 중요한 질문이네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여러분만의 미니멀리즘 여정을 시작하면 첫걸음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